네, 반갑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 종목 97개, 하락 종목 약 80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30개, 하락 종목 1377개입니다. 수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거에서 모두 기관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 매도세가, 코스닥은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비차익 순매수에서 다소 매수세가 나와준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증시의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없었고요. 금일 원달러 환율 역시 1280원으로 약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증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양거래소 모두 장 초반 갭 하락이 좀 나와준 상황이었어요. 그쵸? 뉴욕 증시의 약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역시 갭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 과거부터 보면은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갭 상승이 나와주면은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이, 그리고 갭 하락이 나와주면은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일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모습은 놔주지 않았고, 다소 장중에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좀 주가를 조정시켜 주나 싶었더니 다시금 좀 약세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좀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나 싶었더니 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줬다. 그 결과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다시금 좀 반납해주는 모습입니다. 700포인트를 반납한 거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아쉬울 수만 있지만 이런 숫자적인 의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금일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좀 약세가 강하게 나와준 편인데, 자,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의 선물을 보시면은 보합권 유지하고 있죠. 일본 증시 역시 마이너스 1%, 뭐 중국은 마이너스 0.48, 홍콩 마이너스 0.5. 다소 하락세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국내 증시만 1.8%, 3.3%, 다소 큰 폭의 약세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약세가 나와준 원인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겠죠? 대주주 양도세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매물은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신다면은, 자, 금일 원래 제가 아침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은 원래 31일은 그 휴장이라서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31일이 토요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이번 증시 30일이 휴장이에요. 휴장.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30일은 휴장으로 예고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국내 증시 금일 마지막 날이 언젠가요? 주식 거래일의 마지막 날이 언제죠? 29일이 되겠죠. 그쵸? 29일이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의 마지막 날이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날 29일 전날이죠. 28일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은 배당락 당일이 될 것이고, 27일은 이제 배당 기준일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27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제는 배당을 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27일까지 화요일까지죠. 화요일까지는 좀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 좀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증시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 관련 이슈가 하나 있었네요. 동물용 현장 임상 생화학 진단검사 시장에 진출한다. 바이오노트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바이오노트 종목, 어디 상장한 종목인데 바로 이러한 이슈를 달고 있는 거 나쁘지 않은 이슈지만, 이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켜보고, 정말 시장에서 완벽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매수 타점을 좀 잡는 것이 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여유를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이러한 이슈는 나쁜 이슈는 아니니까 한번 참고 정도 해주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리콜한 수소 노출 센서 개발, 수소차 대중화의 첫걸음이다. 자, 수소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입에 닳도록 얘기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나요? 이 수소
수소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수소는 어쨌거나 인프라적으로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다 강조드렸고, 그렇다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하면은 상승 랠리가 다소 제한적일 수가 있고, 수소는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강세가 나와줄 확률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 관련주의 인프라 면에서는 당연히 다른 친환경 에너지보다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일단 근데 수소 관련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증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전반적인 동반 약세가 나와줬다고 해도 수소 에너지 관련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수소도 그래도 연속성은 가지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상승 랠리의 연속성을 가지긴 힘들어도 한 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다. 수소 에너지 관련주 주목을 충분히 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속성은 떨어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정부 한수원 방한 루마니아 대표단과 11조 원전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의 주가 반응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제가 원전 관련주 뭐 금일 증시가 안 좋아서 원전 관련주가 못 간 거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원전 관련주 강조할 때 어떠한 내용을 말했습니까? 원전 관련주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많이 나와준 종목이라고 했어요. 탈원전 백지화, 또 뭐 있어요? 녹색 에너지, 그쵸? 폴란드 수주, 다양한 그동안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원전 사업 논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수주를 따와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원전 관련주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 빈셀만 방안도 있었네요. 제목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그동안 너무 큰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엘컴텍. 자, 엘컴텍이 좀 강세가 나와줬죠. 이 엘컴텍은 대표적 금 관련주예요. 금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이게 TKG 애강하고 엘컴텍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 금 가격이 인상할 수 있다. 뭐 내년에 뭐 4,000달러도 전망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금 가격에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시장이 좀 많이 바뀔 거라는 예측이거든요. 그쵸? 어떤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자, 금 가격이, 달러부터 할게요. 달러의 강세가 나오면 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상승할까요? 금 가격이 오르면 뭐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뭐 금 가격 동반 상승세 나와주고 막 그럴 것 같나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금의 가격은 금 가격이 오르면은 달러는 하락을 하고 달러가 이제 상승하면 금 가격은 좀 약세가 나와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내년 FOMC 회의에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내년 FOMC에도 이번에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 내년에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 강달러 현상이 물론 지금은 많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온 것처럼 보여지만 여전히 고점입니다. 이 강달러 현상이 내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좀 지금 당장 금 관련주를 매수한다?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금 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는 다소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종전희망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을 전쟁으로 칭했다. 푸틴이 뭐 처음으로 원래 군사 특별 훈련, 뭐 군사 작전이다 이런 단어 쓰다가 처음으로 전쟁을 언급하면서 뭐 종전 의사를 밝혔다 이런 얘기 속에 장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좀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었죠. 보통 KH건설을 비롯한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이 유독 크게 강세가 나와준 종목들인데,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항상 말합니다.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지금 온전한 장대 양봉이 거의 없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거의 다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데모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냥 장대 양봉을 그냥 찾아보기가 꽤 힘들어요. 거의 다 윗꼬리가 달려 있다. 현대 에버다임도 그러고 얘가 진짜 특히 심하네요. 이건 무슨 고슴도치처럼 그쵸? 윗꼬리가 이렇게 뾰뾰뾰뾰 달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러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상승세가 쭉 나와주다가도 어느 순간 쭉 밀린다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느껴봤잖아요. 손실. 한번 물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에 보다 안정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강조드린 것처럼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라.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매물을 쌓아가면은 이렇게 큰 급등, 재건 관련 이슈를 달고 큰 급등이 나와줬을 때 그때 매도하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만큼 주가의 움직임이 쉽고 정말 간단한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쌓아가면 돼요. 그러다가 슈팅 나오면 매도하고 다시 좀 분할 매도하면서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비중 늘려가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은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분할 매수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언제 이슈 받을지 몰라요. 삼성전자 언제 강세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재건 관련 이슈는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큰 강세가 나와준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기에 재건 관련주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이슈거리 이 정도 말씀드렸고, LG 이노텍, 테슬라, 카메라 모두 수주 결정된 바가 없다. 요즘 LG 그룹사에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있었죠? 어제 어떤 게 있었나요? 어제 어떤 게 있었죠? 이런 이슈가 있었죠. LG, 애플카 공동협의체 구성, 전자나 LG전자, LG이노텍, LG엔솔이 참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LG그룹사, 그쵸? 애플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제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데 뭐라고도 나왔나요? LG전자, 애플카 공동협의체 구성 사실 아니다. 애플 현재까지 애플카 관련 공식 대응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요즘 LG가 물론 어떤 종목이든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사실 무근에 대한 가능성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요즘 유독 LG가 이런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제가 오늘 장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이 아니죠. 우리 썸네일 방송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10시 반이죠. 10시 반에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인 PC가 발표될 얘기입니다. 예고가 되고 있고 이 PC는 어쨌거나 연준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수예요. 연준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PC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PC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좀 약세가 나와주는지 그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PC 변화에 따른 주가 변화가 좀 크게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 PC 결과 발표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좀 많이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큰 이슈였거든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가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 NC소프트가 이제 TL, 이 신작 TL에 대해서 이 프리뷰를 좀 공개한다고 합니다. NC소프트
그래서 NC스포츠가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외인의 좀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241선, 이 전 장기 이동평균선 선 중에 241선을 보는 편이거든요. 뭐 실제로 증권사 내에서는 200일선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그 점은 참고하시고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일단 241선을 좀 강하게 끌어올려놨다. 강하게 끌어올려주면서 현재 이 241선을 횡보하고 있거든요. NC소프트가 241선 위로 안착한 게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241선 위로 안착해줬고 이런 신작 TL이 만약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다, 뭐 평가가 좀 긍정적이다 하면은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죠. 수급도 긍정적인 만큼요. 그리고 이런 게임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거는 언제나 반갑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제 뭐 카카오 게임즈처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가의 약세가 이어졌는데 이런 신작 모바일 게임 에버소울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내년부터 좀 신작 게임이 좀 단기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서 게임 관련주에 좀 강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강조 드린 내용 있죠.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에 강세가 나와야 된다고 자주 강조 드렸고, 2군이에요. 2군. 그 다음으로 된 2군으로 뽑힐 만한 종목들이 뭐 게임주, 그쵸? 뭐 화장품, 리오프닝 묻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이제 강세. 뭐 좀 더 멀리 보면 메타버스까지. 근데 메타버스는 여기 낄 수 없을 것 같고 한 3군 정도 갈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주면 충분히 긍정적이에요. 이 게임주 자체가 강세가 나와주면은 확실히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제는 좀 출석을 한다. 출석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이 소환 예정일이 28일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만약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주는 것 자체로도 이 이낙연 관련주한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 이 현재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안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리스크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에 강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일단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 당장 봤으면 좋겠는 종목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 증시가 앞으로 당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다 보니 연말 이런 식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거 이슈는 뭐 국내 증시의 고질병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일요일도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뭐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에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